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또 최고의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끝이 아니죠? 네, 우리 여전사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 두 분이죠. 여당이든 민주당의 전사들, 여전사들 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그 말이 저는 참 제가 속도 모르고 진짜 제가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져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눈이 처졌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작아지나 했는데 옛날 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졌는데 그게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되는 것 같아도 방송 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언론중재법상 징배제 도입과 유튜브, SNS 등 징배제 도입건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여서요. 제가 웬만해서는 잠을 못 자지를 않는데 사실 방송 3법 과정에서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밤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게 누적됐고 그리고 거기서 있던 여러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한 2주를 독하게 앓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지금 회복되는 중이어서 저로서는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김현 간사를 보면서 저렇게 단단해도 속 많이 썩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정말 일 많이 하시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살이 쏙 빠져서 예뻐졌다 이 얘기를 엄청 길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이네요. 아니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또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또 과방위 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머리 좀 잘하셨나 봐요. 저요? 네, 짧으셨는데 염색하고 네. 염색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약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을 쫓아가요. 약이 될 때까지 못 기다려요. 최근에 특히 그러니까 발견하면 그 즉시 치워버려야 돼요. 되게 이제 왜냐하면 네. 이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을 20대부터 지금 연로하신 60대까지 40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축적된 역사를 이제 온몸으로 느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느끼니까 이게 감각이 되게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있어서 그 분노나 이제 사실관계가 포착이 되면 네. 훨씬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러다가 그러니까 최민희 원장에게 공격해 오는 그 세력들이 전 누군가가 다 이렇게 막아줄 텐데 이제 이런 약간의 여유. 근데 그러고 그럴 만한 게 너무 사건 일을 여러 개를 시켜 놓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 옆에서 뭐가 하나 두더지처럼 나오고 막 이래서 잡으러 다니는 거죠. 집중하니까 저는 워낙 그러고 또 하나는 저는 최근에 주님의 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필사해요. 말씀하시는 거? 써요. 이게 저 미친 짓들이 나오면 앉아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쓰면 내가 뭘 고민하는지가 사라져요. 그래요. 네,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딸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코멘트를 또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내지는 자기 고민을 이렇게 글로 보내오면 그 답장하다가 내가 하는 고민은 이 친구에 비해서 좀 약하네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주다가 제가 또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좋습니다. 제 고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참 절절하죠. 네, 너무 네. 불쌍하고 참 불쌍하진 않아요. 불쌍해 보여요. ARS 읽어요. 불쌍해 보여. 아니 지금 많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예. 네. 자, 우리 추미애 전 민주당 당대표 현재 법사위원장님
요즘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쓰러지지 않을까? 왜 안 쓰러지시는지 궁금할 정도로 오늘도 정말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여전사들은 정말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좀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추미애 의원 어쨌든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제가 그때 것이고. 넉다운 됐을 것 같은데 오늘요 사회 보다가.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죠? 아무리 정말 장군이라 그러든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우리 응원 가야 근데 되는 거 특히 두 분이 또 워낙 그런 데서 사시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추 장군님은 네. 진짜 장군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그 사회 보시는 거 하나하나 보면 진짜 장군이세요. 예, 그리고 그 거기에 관로까지. 그리고 육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이 깝죽대 봐야 그냥 제압하실 거고. 그리고 뭐 또 직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또 잘 버티시고 또 이겨내시고 기필코 이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도 걱정이 안 돼. 추 장군님은. 제가 오늘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네. 법사위를 보면서 가방위에서 하는 그 비슷한 행동하는 국회의원 예,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따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딱 확 들었어요. 법사위가 아, 법사위가 아니 법사위에 있는 한 의원의 행동을 우리 과방위 상위의 의원이? 초선 의원이 따라하는 것 같다고요. 누구의 행동을? 곽초선이 박초선이 곽초선을 박초선이 예. 곽초선을 박초선이 곽초선을 그러니까 박초선이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을 박정훈 의원이 그렇죠. 따라한다 이 얘기죠. 따라한다. 뭐 반말하고 반말하고. 최근 부쩍 반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곽이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선운지는 한번 따져볼게요. 한번. 그래요. 한번 따져보시고 어쨌든 정말 요즘에 제가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국회에서 난동 사건을 바라보신 분들도 너무 놀라셨을 것도 같고 법사위는 정말 전쟁터구나. 과방위만 전쟁터인 줄 알았더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그냥 간단하게 들어간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식 어제 한복들을 아주 예쁘게 곱게 입으셨던데 한복 왜 입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저희 잘 몰라요. 저희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걸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두 분은 너무 한복을 바빴어요. 입으셨죠? 못 입었어요. 못 입으셨어요? 그 한복이라는 게 네. 그 생활 한복은 모르겠지만 한복을 입으려면 한복 입어야죠. 머리를 이렇게까지 풀어헤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 의원들은 머리가 조금만 길면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저께 아침부터 그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빡빡하게 저녁까지.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둘이 살짝 입고 오려고. 여기에 새날에 아니 새날뿐만 아니라 아니 에이펙 원래 입고자 했던 게 이제 그 헌터스 K대헌을 K대헌을 홍보하자. K-팝 데몬 헌터스. 아니 K-팝을 선전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펙을 선전하자. 이제 거기에 배경을 갖고 정기국회에 이제 한복을 입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이 있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은 잔칫날에 입거나 잔칫날 그다음에 이제 상복이잖아요. 제가 이제 포목 가게에 저희 엄마가 포목을 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이제 포목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이제 비단 뭐 이불 그때는 70년대는 다 집에서 저 포목에서 하면 이불까지 꼬매가지고 살아 있는 사람은 3개 357 돌아가신 분에겐 24 이렇게 이제 짝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으면은 싼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두루마기를 의관을 정제하고 입어야 된다. 한복 입고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고 뭐 고름은 어떻게 매야 되고 속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신발은 어떻게 신어야 돼. 이게 완전히 저는 잡혀 있는 거죠. 전통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생활 한복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전통 한복이 있긴 한데 그걸 입으려면 바지, 속옷 다
이제 입어야 준비를 해야 되고 적어도 그 옷을 입으려면 30분 정도는 걸리지. 소요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이 우리가 토론회가 3개가 있고 기자회견이 하나가 예상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애시당초 만들기 뭐해서 자율이니까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한 결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준비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많이들 입고 오셔서 네. 이제 상복 때 한복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바보죠. 그렇군요. 상복을 입으려면은 저 뭐죠? 완전 삼배 상복을 뭘 입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뭘 좀 하든가 그러면 누가 죽어서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든 해도 약간 디디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야무지게 딱 아니 하지 그럼 않고. 의장이 입자 그랬으면 자기네들도 두루마기 의관 정지하고 오든가 무슨 상복을 입어 상복을 입든가. 네,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저 어쨌든 그랬고요. 거기에 우리 젊은 의원 2명이 전용기 모경동 의원이. 전용기 의원이 완전. 저승사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헌터스에 나오는 네. 네, 그 각까지 싹 가 쓰고. 쓰고 그래서 완전 그 국힘 히트. 헌터스. 그 다음에 우리 또 강선 의원 오랜만에 강선 의원이 파란색 아름다우시네. 아주 예, 돋보여서 가장 네. 돋보였습니다.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 네. 당원들이 볼 때도 강선 의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한복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수함이 어저께 되게 기량을 발휘했는데 하여튼 일을 많이 시키는 위원장님 덕분에 저는 한복 집다리 한복을 못 입는 그런 이게 아쉬운 게 일이었어요. 김현 의원은 진짜 예쁜 한복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세례 받을 때 입은 한복이어서 네. 그래서 하여간 한 번은 입고 우리 둘이 딱 그 결혼식에 따님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갈까 좋아요. 너무 좋아. 언제 하시는데? 비밀입니다. 비공개 근데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네, 어쨌든 한복을 입게 된 경위 그리고 얼마나 미흡한 대처를 했는지 어떤 당은 그 얘기가 지금 다 들어봤고요. 어떤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전원하고 오찬을 하셨어요. 근데 다 오찬만 1대1로 사진 찍으시고 아, 그 예, 다 1대1 찍었죠. 사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40분인가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일일이 다 최민희 의원 거의 해맑아요.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좋지 않아요?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는지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할까요? 그래요? 아니 근데 비공개- 그냥 할 수가 없어. 비공개 얘기를 저 개인적인 얘기를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많이 하셨거든요. 한 5개를 했거든요. 하세요 빨리 뭐라고 하셨는지. 이거 공개하세요.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니, 근데 새날 제목 저녁에 나와요. 제목 나와. 이거는 아니, 공개할 구독- 수가 없다니까. 잠깐만 구독이 하루 전에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래잖아. 구독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고. 그 김현 의원님한테 한 얘기 해줄까요? 네. 대통령께서? 네. 예전에요? 아니 지금 저 지난번에 한 얘기 제가 했나요? 그거 했죠? 나 알죠.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께서 김현 의원한테는 잘하고 있고 더 잘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잘 보고 있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더 잘해라. 예, 그랬어요. 본인에게는 제하의 아우 그냥 얘기해서는 아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빨리 지금 여러분들 1,800명 들어왔어요. 회원 가입과 후원을 해주십시오. 예, 하신 분들도 될 저기 것 소개시켜 같습니다. 주시고요. 자, 최민희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은행이고요. 43720-04-350412 국민은행 43720-04-350412 김현 후원의 농협 301-0339-8551-81 김현 후원 후원 계좌 농협 301-0339-8551-81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강조해서 읽은 이유 또 저 두 분이 후원을 해라 내가 말해주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사실 요즘에 좀 힘듭니다 저희가 새날 특히 새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날 유튜브 멤버십 가입 좀 해달라고 저희가 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새날이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우리 푸나님이 이 권현문 PD가 이렇게 우리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소리 제가 저분 만나고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네요. 처음 들었어요. 평상시에 예를 들면 10이 들어왔으면 요즘은 4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이 후원금이. 그러면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또 네.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또 많이 이렇게 확인하시기도 하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또 섭외도 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이게 임대료도 비싸고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힘드신가 봐요. 저는 권현무 PD가 저런 말하는 건 내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벤치에서 6개월을 잤다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좀 충격받을 정도로 이분이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놀랐습니다. 새날 유튜브 멤버십 여러분 또는 새날 ARS 1877-0629 1877-0629로 여러분들 회원 가입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의원님 두 분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진짜 후원 계좌가 요즘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저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후원 계좌에 후원이 안 들어온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후원 계좌가 거의 텅텅 비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아니고요. 오늘은 새날로 새날만 집중해 얘기해 주세요. 주십시오. 예, 새날 집중. 두 분 예. 다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안 해도 돼요. 저의 권한이에요. 왜 저희는 아니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그럼 좋아요. 출연진들도 네. 이해를 좀 출연진 반영해 신경 주세요. 쓰지 마시고요. 네. 네. 1877-06이고 어쨌든 좀 신경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새날 유튜브 멤버십 이 가입해서 우리들이 또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아마 많은 이 진보 유튜브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날이 정말 많이 어렵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저기 들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복지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혜선님, 그다음에 최승철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분 또 회원 가입해 주셔서 아니 감사드리고요. 아까 55개월 구독하신 분 있는데 못 네, 입고 처음에 있었어요. 55개월 구입해 네. 주신 분, 구독해 주신 분이 있었었죠. 네. 네, 지리사님 회원 가입 기간 55개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엄무연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그거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했잖아요. 아니 아까 55개월.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리사님이라니까요.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젤라젤라님, 네, 또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리사님의 회원 가입 기간이 55개월이에요. 예. 어쨌든 많은 분들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새날을 지켜주세요. 네, 수수님 맞고요. 고고싱님께서 푸나형 원래 후원 얘기 잘 안 하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고요. 네, 정은성님 새날 후원 계좌 평시에 올려주세요 그러셨는데 후원 계좌가 없답니다. 네, 정은성님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ARS 1877-0629로 전화하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지성 새날 수호자님께서도 구독과 멤버십으로 새날을 지킵시다 말씀하셨고요. 김맑은 공기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그레니스님도 감사드리고, 네, 양정옥님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근데 여기저기 제가 다녀보니까 다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데 나리 좀 보세요. 보고 있어요. 윤석열 씨는 깜빵에 쳐들어가가지고 깜빵에서 밥 갇혀서. 먹으면서 갇힌 것도 아니지. 그냥 그 접견실을 3개나 막 자기가 막 쓰면서 3억 1,000만 원이나 그냥 뭐가 앉아가지고 영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변호사비를 쓰고 있기도 하고, 아니 본인은 77억인가가 재산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영치금을 보내준 사람들이 아마 그분들 윤석열 씨보다 더 이렇게 부자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일단은 원래? 김건희가 변호사비를 안 주겠죠. 김건희 씨는 50만 50만 원 줬대요. 그 어머니는 100만 원 줬고, 네, 그러니까. 그걸로 택도 없기도 하겠죠. 그거 뭐 400만 원 되면은 바로바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가지고 넘어가죠. 돈이 이제 쌓여서 변호사비로 쓴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3억. 사실은 그 명품 받는 거나 목걸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우리가 생활하는 보통 서민이 생활하는 거에 공이 2개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 얼마짜리 들고 계세요, 노변? 저는 진짜 없죠? 백도 없어요. 저는 진짜. 저는 우리 그런 거 안 들고 위원장님은요 파란색 그 이렇게 자크 2개 달린 거 2개 맨날 아닌데 6개. 자크 자크 그거 6개. 근데 그것도 막 어디 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딸 거를 주로 또 뭐 신발도 딸. 딸 거 얻었어요. 예, 또 예. 왜 그래요? 딸한테 왜 민폐? 물욕이 없는 거죠. 물욕. 그게 아니고요. 물량 많은데 시간이 근데 없어.
그 무력을 부릴 시간이 없고 머리가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김건희 그 정말 끝이 저는 금거북이라고 생각해요. 그 끝을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품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모르던 이름도 나와서 신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금거북이 있잖아요. 네, 열돈. 이거는 조선 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나오는 매관매직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금거북이. 오래 살아라 예.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장수. 오래오래 장수를 장수. 누리면서 권력을 누려라 이게 금거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그 금거북이까지 받을 정도면 머리가 얼마나 획획 돌고 막 그 너무 좀 추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못할 그 추잡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저는 제가 오늘 유독 과방위에서 국힘의원들 일부가 정말 거의 그냥 제 표현으로 하자면 막 길이길이 뭐 그러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그게 금거북이를 보고 그들도 좌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금거북이. 너무 상징적이라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 무력은 있는데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그게 아니, 없어서 그거 그게 그래요.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님은 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당연하죠. 씨는 줄 자리가 많았대잖아요. 자기가 줄 자리가 많대잖아요. 아니 권력의 반을 나누기로 했고 그건 내가 보기엔 결국 권력의 90%를 그 자리의 반을 나누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99%를 했겠죠. 왜냐하면 보니까 윤석열 씨는 그냥 거의 그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하지를 못한 것 같아. 이번에 그 새벽까지 구치소. 핸드폰 예. 보고 답장하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된 거니까. 게다가 자기 핸드폰까지 그러니까. 보고 있었으니까 관리를 한 샅샅이 거죠. 다 알았던 거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정의롭고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살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도 힘을 좀 내보자 이런 얘기고요. 네, 푸나님 새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새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두 분 고생하셔서 세상에 한복 입고 와라 그랬는데 그 한복 입을 시간도 없었던 이 두 분의 의원님들 정말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근데 없어서 제가 그날 제일 치겠습니다.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간사님? 왜요? 왜 한복 안 입으셨어요? 이 그래서 말을 진짜 듣기가 싫었어요. 저 그래서 자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진짜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좀 안. 근데 그 말이 호환님 감사합니다.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대표님도 못 환영합니다. 입었잖아요. 네, 정은성님 감사합니다. 근데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못 입은 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추미애 대표 위원장 못 입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바빠서 못 한민수 입으셨고요. 한민수 비서실장 쫓아다니다 보니 시간 없어서 못 입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못 입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못 입으셨어요. 오. 그 원내대표 우리 원내대표는 좀 어울릴 것 같잖아요. 풍채가 좋아서. 풍채가 좋아서. 네. 근데 못 입으셨고 그다음에 문진석 원내수석 그거 못 입었고 박상혁 수석도 그날 바빠서 못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반성하는 레오님께서 여러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우리 새날이 있어서 새날이 왔대요. 맞습니다. 또 전라자라님 한복 못 입었어도 너무 예쁜 두 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님께서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식님이 한복 안 입었다고 또 누가 지랄지랄 했나 보네요. 아니요 뭐 지랄까지는 아니고 왜 안 입었어 그랬죠. 땡스 혼냈죠. 기버진님 아직 슈퍼챗 아까 됐네요. 새날 매일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영희 변호사님 네. 아까 무슨 말 했는지 맞춰보자. 우리 퀴즈 해볼까요? 그거 아니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빨리 말씀해 우리 주세요. 내기한 거 많잖아요. 맞춰보세요 한번.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그냥 알려줄 수 없죠. 이건 진짜 얘기하기가 좀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두 단어로 한번. 단어 두자. 대통령님이 최민희 의원한테 최민희 안부를 의원에게? 물으면서 두 단어를 썼어요. 감사, 땡, 충성, 땡, 사랑. 땡. 이거 봐.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사랑? 정말 의외. 자, 틀렸어요. 건강. 땡. 그냥 해요 이제. 뭐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해하실까? 유사 발언으로 유사 단어로 제가 유사 단어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막
이거 무슨 우리 저기 TV 퀴즈 나온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네. 성격대로 하고 있죠? 성대로 하고 있죠? 와, 이렇게 도망가. 성땡 하고 있죠? 그랬어요. 뭐 성질대로 못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잘 돼가요? 성질대로 잘 돼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맞췄어. 맞췄다. 네, 그러고 웃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상호 수석이 저하고 얘기하다 이제 대통령께서 일이 잘 돼가냐고 물으셨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얘기했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sektor 하나하나가 살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복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논리를 깰까. 그래서 방법은 어떤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바로 하고 어떤 경우는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경우는 우리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다가 비공개잖아요. 거기에다가 글을 써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전공법도 이런 전공법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하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격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도록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부추기죠.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뭘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몸이 먼저 가 계세요. 본회의장에서 막 만나고 다. 그러니까 목은 감기 걸리면 이거를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목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주 넘게 감기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연이 좀 있는 건데 네. 그 긴 사연은 저희가 일 다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과방위원들은 지금 방송 3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즉 방통위 방심위 정상화라든가 그다음에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1년 반 내 과방위원들은 그것만 고민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방위원 몇 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 들어온 분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YTN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답을 하셔도 저희의 고민을 따라오긴 힘드십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저희에게 네. 방송 3법을 이러이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묻지 않고 무조건 늦추자고 주장하면 개혁은 늦추면 안 된다면서요. 네. 몽골 기병처럼 신속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 되게 감사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이게 전문가예요. 이 분야에 전문가이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 먼저 방송 3법을 통과시킨 과방위원장이셨거든요. 근데 그 21대 통과시킨 법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보고 그 현실적으로 바꿨어요. 네. 작동 가능하게. 근데 전화 와서 그러니까 대표 되기 전에 전화 와서 몇 가지를 딱 물어요. 그냥 왜 숫자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줄였습니다. 방송사들이 21명은 도저히 그 이사들의 대우를 못할 정도랍니다. 네. 그랬더니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왜 그러셨어요? 딱 답하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되게 크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딱히 그렇게 묻지를 않고 아 어쨌든 그랬어요. 참 진짜 힘들다. 네,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네, 땡스 기버지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 연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생생하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예, 그 연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고요. 다빈치 코드님도 김현님, 최민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고식님 22대 민주당은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김용수님
새날 식구 여러분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세요. 새날 위해서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종옥님께서 아우 제발 그 빵진숙이 면직이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진짜 성질대로 진짜 내 성질 같아서는 진짜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아니 그 이진숙 얘기를 좀 하면 네, 좀 저희가 하세요. 제가 네. 이제 본인이 빵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라라고 진짜 진짜 웃긴 거 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웃긴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빵 때문에 뭐 쫓아낸다고 생각한다고요? 빵을 네. 이제 사서 파업하는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줬다며. 네. 나눠줬다 이렇게 되는데 파업 그때 없었어요. 예, 대전 MBC 계속 파업 파업이 없었어요. 있었다고. 근데 만약에 파업이 있었다 치면 본인 물러나라는 파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란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파업은 물러나라 파업이죠. 오라는 파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네. 2018년도는 2017년도 18년도에는 고용주 물러가라. 그래서 그 서울 본부 MBC 고용주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김장겸 지금 사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새로운 사장 최승호 사장이 되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파업이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네. 그 대전 MBC 시절의 법화 때문에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그 뇌물 공여로 고발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돼 있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 위반 세 가지 법률로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고 감사원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에는 네. 권한을 남용해서 팩트체크 네트라는 단체에 표적 감사를 했다. 직무위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는 공무원의 정적 중립의 의무로 또 고발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에서는 IMBC 주식을 306주를 갖고 4,200주와 삼성전자 306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기업 관련 직무 관여를 금지함에도 심의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주렁주렁 달려 한두 개가 있는 아니군요, 관련된 사람이 게. 지속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언론 종사자를 공격해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라고 계속 고장난 시계처럼 얘기하고 시계가 있습니다. 아니라 녹음기처럼. 네. 시계는 두 번 맞아서 안 돼요. 녹음기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전축입니다. 장난 전축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인 게 그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만약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윤석열의 방송 장악에 저항하다가 탄압받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임기를 보장할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영방송이 장악되지 않게 방패막이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근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방송 장악에 되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이진숙이 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에 반대한대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계속하겠대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뭐 ABCD 정책에 동의하니 다 반대한대. 그런데 왜 있으려고 하냐.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박정훈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싸우라고. 그럼 우리도 서포트하겠다고. 그러니까 야당하고 손잡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있겠다고 오늘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이진숙이. 네. 그럼 뭐 안 되죠. 그 본인만 헷갈리는 거예요. 다 안 헷갈려요. 이진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뭔가 나오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지면 돼요 이제. 예. 예.
하지만 대구시장 출마할 거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환길 관심이 있나 하고 보네요. 예. 대학교 선후배라고. 경북대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류일임도 경북대죠. 그리고 막 누나라고 자기네끼리 유희림.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이 양보한다니까. 대구시장.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나 그거 너무 기분 나쁜 게 지네끼리 뭐 너가 해라 내가 나 양보할게 내가 너 밀어줄게 이러면 자기네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부부가 아니 저희 하는 기분 난 안 진짜 나쁜데. 난 기분 나빠요. 뭐 어이가 없어. 국힘도 아닌데 뭐가 기분 나? 아니 현실적으로 시장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행정직이잖아요. 근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여기서 빵 사 먹다가 쫓겨났으니까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네가 나 밀어주면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 그래 누나 열심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자기네끼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웃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미친 이진수 사람들이죠. 방통위원장이 아까 빵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23건이고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5건이고 배임 행령이 많기도 8건으로 하네. 고발했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 카드로 방송 대행 업무 관계자를 만나서 그 광고를 판매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진숙이 고급 호텔에 왜 갔어? 예를 들면 네. 고급 호텔에 왜 갔어? 포도주를 왜 샀어? 뭐를 해서 업무용으로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하나의 일정을 이게 광고 판매를 위하여 내가 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뭉뚱그려서.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MBC 사장이 지역 MBC 사장이 광고 판매를 위해서 뛸 권한이 있어야 되죠. 영업행위라면 안 돼요. 영업행위를 할. 그렇죠. 근데 영업행위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MBC는 코바코가 대행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도 사실 안 불법. 맞는 불법이에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추가로 2025년 2월 7일 날 네.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그걸로 자기가 조사를 안 받았다, 수사를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2월 7일 날 추가로 고발했는데 왜 그 수사를 안 7월 받아? 4일부터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유성 경찰서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오늘. 그래서 김현 의원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속사포 던진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속이 후련해지는 랩이에요 거의. 랩질이. 빵진숙 씨는 얼마나 짜증날까 이 두 명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아마 꿈에 나타날 것 와인 같지 먹을 않을 것 거예요. 같아. 남긴 먹어. 와인. 아니 네. 와인 먹으면서 네. 막디니님께서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또 새날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요. 썬플라워님 이진숙 사진 좀 크게 화면에 띄우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사진 뜨자마자 밥풀 코로 나왔어요. 아 진짜 지역에 다니면 이진숙 언제 그만두게 할 거냐, 이진숙 언제 그만두냐, 물러나냐, 이게 대통령 안부 묻는 것,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써서 매출이 늘었다, 골목 상권 살았다, 이어지는 발언이 이진숙 언제 언제 그만두냐, 그만두냐. 아니, 그만 보게 해줘라. 네. 이게 두 번째 요구.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김동훈님께서 지금 국회도 장악할 수 있고 이진숙 같은 사람들 대통령 직권으로도 해고가 가능한데 왜 그런 것조차 눈치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게 하시나요? 윤석열 안 되려고요. 아, 네, 윤석열처럼 정말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여러분이 답답하실 텐데 네, 그 사실은 경찰 조직이 얼마나 그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눕는 조직인지.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김영 간사님이 얘기한 게 수사할 게 많은데 일부만 지금 수사한 거잖아요.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또 해야죠. 네.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 수사를 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저희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 빵은 사서 누구를 줬습니까? 나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동문서답. 네, 이렇게 하고 또 내지는 이거 언제 썼습니까? 새벽 4시에 썼습니까? 업무용 카드로 썼습니다. 질문하면 질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5시간 내내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근데 협조를 안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든가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방식인데. 1억 4천이나 되는데 네. 그런데 그 경찰이 눈치를 보는지 유일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진숙 때도 그렇고 이분들이 네. 뭔가 굉장한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경찰을 꽉 믿고 있죠 지금. 경찰이 자기 경찰 수사 결과를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약간 쫄고 있는 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나오면은 자기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것은 무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군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뇌죠 스스로가.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 4시에 4시 43분 뭐 요때 16,500원 파리바게트에서 법카를 긁었어요. 새벽 4시. 파리바게트가 4시에 문을 열어요. 네, 4시 4시간 43분. 하는 데가 그래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그 그런데 집 앞에. 그렇게 16,500원을 긁었는데 일요일이에요. 그것도. 그거를 공적 업무에 썼다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40분에 공적 업무로 일을 했다면 저 기억할 것 같거든요. 일요일 날. 그것도 일요일 그 새벽에. 골프 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4시에 누구를 만나서 공적 업무를 그 얘기를 해줘야 하겠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하려니까 지금 반복하는 거지 이 얘기를. 업무용 카드로 알겠습니다. 업무로 썼다. 예, 이진숙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피곤합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계속해야 돼 또? 그런데 중요한 직권 거는- 면직할 사안은 충분히 있다. 그럼 빨리 하세요. 예. 그러면. 4억 MBC 사장 시절에 4억을 썼어요. 예. 그중에 1억 4천이 법인카드 사장 명의의 법인카드를 1억 4천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MBC 사장은 220만 원이 한도액인데 월 여기가 420만 원을 썼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해서 썼고 그리고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주유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거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와인만 사용하는데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수사를 더듬더듬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전입니다. 이정 위원장님. 께서 네, 새날을 대전. 보면 위로받는 일인입니다. 새날가족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진숙 씨 때문에 짜증납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비호감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부부 다음으로 이진숙 씨가 비호감인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진숙 씨도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냥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 해봤습니다. 오늘 네. 오늘 그 거의 마지막 분의 답변을 네. 국힘의원이 당시의 법카 월 한도액이 얼마냐. 근데 분명히 물어보니까? 그 전에 간사님이 200몇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세요? 400만 원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400만 원 썼어요. 아니 그런데 법카의 한도도 그거는 모르고 무슨 썼다는 말이냐면 얘기네. 그 대체 법카 한도액이 200만 원 내외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을 바꾸는 거죠. 진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이 성적표에 선생님 쓴 게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다. 그 선생님은 진짜 해안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좀 모셔다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 어땠는지 왜 그런 말을 써줬는지. 좀 20, 신기해요. 25년 전인데요. 지금 안 계실까요? 아니 45년 전이죠. 안타깝습니다. 계시지. 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짜증납니다. 아닙니다. 50년 전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52년 전입니다. 레인보우 엘님께서 문계기 수사 문제 걱정하던데 이번에 이진숙 건 한번 감사 세게 해서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구치소 CCTV 속 윤석열. 진짜 전현희 그 삼특검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제 윤석열 씨 CCTV 본 소감을 얘기를 지역이 하시던데 경찰서. 두 분은 못 보셨죠? 네. 윤석열 씨 CCTV 못 봤어요. 먼 발째 잡혔는데 머리가 좀
짧은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니 먼발치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못 봤죠. 아, 그거는 내일 여부를 하는데 그 짧게 나온 거 19초짜리 그 예, 봤어요. 말씀하신 네. 거죠? 그 19초짜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게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의원들을 찍은 거라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네. 그거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냐가 이제 또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사실 우리도 쟁점이에요. 어저께 그 영상이 퍼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다 틀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도대체 어디서 유출됐느냐, 누가 그거를 보여줬느냐 들어간 이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제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짧은 동영상 물론 거기에는 뭐 윤석열 씨의 뭐 이상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걸 또 확인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쪽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해요. 거죠.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이렇게 준법 정신이 제로예요. 게다가 나 27년 검사했던 사람이야. 니네 검사해봤어? 막 이러면서 막 반말하면서 막 그거 하고 들어눕고. 예. 오버레본을 대는 게 초선들은 어쩌고 그렇게 나경원 의원 앉아있어. 반말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초선이 뭘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던 앉아있어 뭐 이렇게 근데 했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저희의 이 오래된 선생님이신 이해찬 대표가 네. 늘 하신 말씀은 모든 의원은 그 대의 초선이다. 지역 그렇죠. 예를 22대면 22대 초선이고 21대면 21대 초선이기 때문에 늘 초선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초선 네. 때가 가장 용감하게 할 수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 22대 초선이거든요. 최민희 의원님도 초선이고 22대. 예, 우리는 지역구 초선이에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박은정 의원한테 근데 대치기 당해가지고 어이구 창피해라. 박은정 의원 세대요. 엄청나게 그냥 조목조목 막 따지고 들었는데 대답은 못 하신 거죠 그분이? 아니 뭐 답변을. 그게요. 수상 발언을 한 거고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사과 안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상황은요. 네. 그 나경원이 100% 깨지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아니 승질나서 그랬겠죠. 승질나서 아니 그랬는데. 만만하잖아요. 만만한 초선. 원래는 이성윤 의원한테 한 거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뭘 한다고 나서 뭐 이런 거였죠? 저렇게 있을 때 초선이 야무지게 딱 박으면 그거는 그냥 100% 다선이 지는 자기 거죠. 잘못이지, 그렇지. 예. 자기가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저분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박지원 의원한테는 뭐 9수다 10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중 초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망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했던 것인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입니까? 이게 그냥 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그 공청회는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냥 공청회일지 저희도 모르지만 공청회잖아요. 그게 법을 제정할 때 하는 의무적 공청회예요. 네. 그러니까 저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당연히 되기 해야 되는 때문에 건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반대하는 근데 거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자꾸 걸고 넘어진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검찰 관련 공청회라고 하는 이 가치 중립적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장악법, 검찰 해체법 이렇게 부르지 이걸 검찰 개혁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해체법은 맞죠.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검찰 장악법은 없어질 검찰은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형용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디디하다. 그런 느낌이 네.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님이 나경원 의원이 보임대에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점잖게 나무랐죠. 그러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위원장석 쪽으로 달려가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들을 향해서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반말했다는 건데요. 곽규택은 재선인가? 초선. 곽규택도 초선이죠. 그럼 당연히. 곽규택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한테 몰려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의원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들어가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럼 가서 뭐 멱살잡이라도 하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을 그리고 지금 박은정 하는 거죠. 의원한테 또 그랬어요. 또 똑같은 앉아 얘기를 앉아 있어. 네, 앉아 있으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를 박은정 의원한테 한 거예요. 참, 진짜. 게다가 지금 이제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나 의원에 대해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나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무혐의인지 낱낱이 밝혀라라고 얘기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회의 중 초선이면 조용히 하라는 그의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정신세계가 놀라울 따름이다. 민의의 중심인 국회에서 마지막 동물국회를 연출하는 데 앞장섰다는 모 의원의 망발과 위세를 다시금 경험한 순간이기도 하다. 법사위 간사 자리보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난리가 났는데요. 결국은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 안 된 거죠. 네, 못 뽑았어요. 못 뽑은 거죠. 그거를 네. 법사위에서 의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네 끝까지. 안 돼야죠. 아니, 나빠루는 보통의 경우는 저 빠루라고 썼다가 저 완전 사과하라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근데 박지원 의원은 나빠루 그랬는데. 내일 또 얘기했죠. 뭐 설마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지금 오늘도 나빠루 했으니까. 아니 제가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왜 그래요 진짜. 저 비겁하죠. 네, 너무 비굴한데요. 왜냐하면 법에 대하여 좀 재판을 많이 받아. 소송도 많이 당하고 이해합니다. 네. 저 지금도 이진숙이 고발한 상태라.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 자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6년째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야당 법사위 간사하는 건 이해충돌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빠루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나빠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빠르를 아니 들지 가만있어 봐. 않아. 혹시 들지 또 않았대요. 나경원 씨가 뭐 고발했어요? 아니 못하죠. 저는 그냥 빠루라고 했다고 그래도 욕먹었어요. 사과하라. 사과하라고. 허위사실 앞에 그럼 유포했다. 사과하세요. 주어를 붙이지 그냥. 마세요. 그냥 빠루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실제 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들지 않았대요. 나중에 들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그 들었다고요. 그거는 시연을 하려고 들은 아니 근데 시원하고 해요. 그거지. 빠루 여전사 이렇게 났어요. 나도 고발당했다니까요. 아니 그 빠루 여전사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거 그거가 사진이 그럼 있어요. 합성이에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행위 당시,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시연하는 뭐 행동. 그래서 빠루 여전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들이 몰랐고요. 네. 그 빠루를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 그것 때문에 빠루 여전사라고 별명이 붙은 건데 뭐 자랑스럽지 않나? 아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나경원 오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거는 전혀 아닌데. 어쨌다고요? 이거가 자기 허위사실 유포했다 사과하라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럼 부모님도 쓰세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아니, 사실을 그래서 사과해라. 오늘은 그냥 사과할 거예요? 그냥? 나경원 22대 초선 의원이 박은정 의원 초선에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 막말과 망언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잘했고요.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나 초선입니다. 나초선입니다. 22대. 네. 저 빠루 들고 있잖아요. 네. 저 빠루 들고 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저 사진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시원하다니까요.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도 네. 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네, 피디님 많이 어이가 찾아서 없어요. 올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허위 사실은 아니었던 거네요. 빠루 들고 있잖아요. 빠루 들고 저거가 빠루예요? 네. 빠루예요, 빠루. 빠루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깨는 거, 이렇게 빠루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뭐 빼는 거야? 들쳐내는 거.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준비했죠, 갑자기? 저거 좀 여러 개잖아요. 여러 시연 여러 개라니까요. 개네. 그래서 근데 굳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빠루의 여전사니까. 아니 저 때는 저게 투쟁을 위해서 원내대표. 네, 투쟁의 상징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막간을 이용해서 새날 유튜브 멤버십 또는 ARS 18770629 전화하셔가지고 새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날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날에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멤버십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 또 힘을 조금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나경원 의원의 그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 발언 되게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되게 고상하고 점잖은 척을 많이 해서 나는 그렇게 앉아있어! 초선 앉아있어! 뭐 하나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할 줄은 진짜 몰랐고요. 뭐 네? 몰랐어요?
네, 난 우리는 진짜 많이 아는데. 난 진짜 몰랐어요. 난 아우, 그분이 또 우리 너무 많이 예쁘시고 아는데. 고상하시고 아름다우셔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서울시장 나올 때 그 저 장애인들 목욕 시켰던 장면 그거 보시면 아시죠? 2009년도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간 16년 전. 네. 아,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 뭐 50주년.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있죠. BBK 주어 생략. 네, 정말 이상한 게 많죠. 네, 많습니다. 구치소 CCTV 속 윤석열 씨 역하고 추한 모습이 담겼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열람하신 분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윤석열 씨의 이 당시 체포 집행 과정에서 자기가 뭐 그 교도관들이나 이 특검 쪽에 의해서 다쳤다고 그때 이렇게 넘어져서 네. 다쳤다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네, 본인이 그냥 앉았죠. 자기 앉았다? 의자채를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목 안 나가려고.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의자가 너무 잘 밀리더라는 겁니다.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제 금방 밀려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가려고 바닥에 딱 철썩 주저앉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럼 다친 거예요? 만약 그 당시 다쳤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셀프. 네, 셀프 다친 다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 체포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또 드러났고요. 자, 검찰의체 정보조직법은 9월 25일 날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중수청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행안부 밑에 두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겁니다. 네. 그럼 검찰에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대의는 훼손되지 않는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법무부에다가 중수청을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제 이것도 좀 문제였었고, 중요한 게 검찰의 이 수사 개시권. 이게 사실 인지 수사를 그동안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별건을 해가지고 사실은 표적 수사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그 원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지 수사나 수사 개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또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계속 있습니다. 논의. 계속 논의로. 그러면은 어쨌든 9월 25일 날 정보조직법이 통과될 예정이라 그러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래요. 지금 두 분께서는 실제 이 검찰 개혁이 만약에 지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안처럼 행안부로 가게 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라든가 아니면 또 경찰이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를 저희가 제 과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게 관련 상임이라면 네. 낱낱이 이미 저희는 답하고 A, B, C, D 그다음에 이 수합 분석까지 다 해갖고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마 그 상임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네. 그런데 제가 이 논의 과정을 지켜는 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첫째 가장 나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는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론을 누가 하면 그 사람을 무슨 수박이네 이러면서 일부가 몰아붙이는 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도 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 뜻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바지에 예를 들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그 발언도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동지를 의심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부에서 공론화해서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공론화해서. 그리고 모두 다 나는 A다. 그 김현 의원이 제가 과다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좀 과다하게 나는 최민이고 내 의견은 이래. 반대하는 요 의견을 낸 사람 공개적으로 나와. 이거를 지금 계속 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게
그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모든 걸 걸고 한다는 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기에 불씨가 돼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처럼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숨은 유령 나와 이런 페북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네. 법조인이 38명,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9명, 개혁신당, 조국당 합치면 5명에서 6명 되거든요. 60명이에요. 엄청 많네요. 60명이고 5분의 1이에요. 네. 국회의원 전수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좀 과대표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또 검찰 개혁 하다 보면, 사법부 개혁 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출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개혁적이거나 뭐 이런 다양한 성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공론회장에서 그럼 좋은데 이제 그걸 슬슬슬 하는 거죠. 슬슬슬. 저희도 그런 일을 방송 3법 하면서 그 의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총회를 하다 보면 논의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어떤 입장인지. 근데 이제 그동안 당의 그런 관행을 보면 네. 이제 공개적으로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 3법 할 때 많은 가지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방위에 강경파가 주도한다. 내지는 용산 비서실하고 조율이 안 된 채 가방위원장 최민희와 간사 김현이 밀고 추진한다. 아이 그것도 아니었지. 대통령 뜻을 거슬러서 한다. 그렇게 한다. 그다음 속도 조절이 대통령 대통령 뜻이다. 의견인데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익명의 그늘에 가려서 숨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말하는 톤을 보면 이게 대충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추적해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하고 또 사법 나오죠 개혁도 이제. 우리가 만약 우리 상임위 일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제 법사위나 법사위입니까? 이제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진행되는 거는 좀 이게 거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견은 의견을 모아나는 과정에서 종합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요때 이제 의원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실력이 되느냐,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논리는 뭐와 같냐면 국힘이 공영방송 종사자가 뭔데 그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냐. 이거하고는 전 논리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힘의 논리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가 음성적으로 다 추천했어요. 근데 그거를 확 줄이고 40%로 그리고 나머지를 뭐 미디어 학회에도 추천권을 주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나눴죠. 나눴는데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뭔데 주니?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찰이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검찰은 지금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검찰에 그렇게 당했고 검찰이 윤석열 정치검찰 일부가 검찰 전체를 휘두르는 듯이 보이게 하고 좋은 검찰들은 지금 다 숨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검찰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은 그럼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준비돼서 그럼 정치검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 3법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더라. 기득권적 의식이다. 검찰 기득권적 의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법무부 아니나 아니면 다른 뭐 아니나 검찰로부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 주지 않겠다는 거는 똑같다고 지금 보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디테일을 들어서 지금 다른 거는 그러면 경찰이 가지는 그 무한한 권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항상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러면
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면 그렇죠. 돼요. 그 논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논의는 사실 지금 안 나오고 잘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저는 법무부에 두자는 안은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실 법무부에 두자는 안 해요. 법무부에 두자는 안은 그럼 네. 지금 법무부는 정성화 장관만 들어갔지 그 있던 사람 다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때 그렇죠. 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법무부 아래 중수청을 두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가 검찰 이중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거 주장하는 분들은 과거에 그런 얘기 안 했냐고. 그렇죠. 그럼 그 인식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만히 있으셨다는 건가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그 개혁에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찰을 검경 수사권 완전히 분리하자, 검찰은 기소청으로 만들자,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중수청을 두자. 이게 최소한 2022년 이후에 민주당이 취해왔던 태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중수청이 경찰로 가면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법무부에 두자. 갑자기. 그거는 그전에는 저는 몰랐나, 그건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진짜 우리의 그 이런 그 제3자 국민 입장에선 뒤통수 맞는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게임하는 고슴도치님 또 회원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방안 이런 것까지 조금 토의하셔서 이게 한번 제도가 바뀌고 나면 사실 또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거니까 이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입장 말하는 분 욕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저는 그 정당 개혁의 마지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민주적인 정당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론화 하시잖아요. 네. 공론화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친분 관계, 친소 관계, 직업적인 동업자 의식 그리고 특히 그 학벌로 얽혀지고 뭐 과거의 운동권으로 얽혀진 그 내에서 몇 네. 명이 쪼물딱해서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 네.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저는 정당 개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푸른 하늘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옳소 말씀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정말 과방에 들어가셔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사실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곧 끝나겠죠? 아니에요? 네, 안 지속돼요. 어머, 너무 안타까운 말인데요. 아니, 네. 그 얘기를 하는 저 표정은 더 너무 비장합니다. 졸려요. 네, 새날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1877-0629 전화하셔서 새날에 힘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날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새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탄 없이 의견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두 분의 여전사들 그리고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또 그전까지 같이 방송했던 전현희 또 의원님까지 최고위원님까지 진짜 너무도 열일하시는 의원님들 보면서 박수를 정말 꼭 쳐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지 사실은 그동안 고생한 게 빛이 날 텐데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저희는 방송 제가 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은 편하고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사실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잘 되겠지, 가만히 있어도 잘 풀리겠지 이런 말 될 때마다 되치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도 이재명 대통령 될 거야. 윤나땡이요. 예, 그랬고 2012년도에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문재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논공행상 할 때 졌어요. 제가 집권했지만 인수위가 없는 정부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일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태반이고 그러면 일을 하는 과정이 몸에 배는데 기름 왜 기계도 녹슬면 기름하고 수리를 하고 해줘야죠. 그래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6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6개월 정도 가면 지방선거예요. 그걸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하루가 한 달 내지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얼굴에 살이 쪽 빠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잠은 잘 주무시는 분이 못 주무시지만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니까 꿈속에서도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보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5시형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26시형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정말 잠을 안 주무셔요. 중간에 쪽잠이라도 주무시겠죠? 쪽잠은 잠은 사실 아니죠. 숙면을 한 6, 7시간을 해야 하여튼 되는데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는 우리 열심히 도와드려요. 국민들도 예, 함께 열심히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이 사실은 제일 힘들 때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임명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두 분도 사실은 국회의원 이 가방이 올라서 일만 계속하면서 지금 뭔가 성과를 낼랑말랑 지금 하는 그 딱 목전에 두고 있는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 분들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또 힘내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믿어요. 예, 믿어봅시다. 아니 방송 쪽은 지도부와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시기 확고부동하게, 때문에 갔기 예, 때문에. 갑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조금 이제 미흡해 보이는 게 있더라도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또 정말 진정성 있게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를 하면 차근차근히 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서로 조금 조급함을 좀 뒤로 한 채 열심히 한번 좀 앞을 향해서 좀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새날 힘내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화이팅! 화이팅!